자, 이번에 네 번째 단원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하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서 부등식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장을 식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미지수를 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의 미지수는 x 요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x를 정했는지를 꼭 써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 1차 부등식에서의 미지수는 이 x 한 개로만 모르는 걸 전부 다 표현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두 개라고 두 개 표현하면 우리가 1차 부등식 푸는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꼭 한 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에서의 미지수는 어디서 나오냐? 보통 문제 물어보는 걸로 정하겠죠. 문제 물어보는 건 문제의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면 되는데 이 이외에 조금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연속된 수 관련해서 미지수를 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연속된 수라는 건 첫 번째 연속된 정수 요겁니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개 말고 세 개를 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걸 미지수 잡지만 연속된 숫자 같은 경우에 세 개를 정할 때는 합이 쉬워지는 경우로 정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식을 좀 간단히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항상 물어보는 게 뭔지 정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연속된 정수를 정할 때는 가운데 x. 그럼 x보다 하나 더 큰 거를 x 플러스 1. x보다 하나 작은 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연속된 짝수와 홀수입니다. 자, 짝수랑 홀수는 두 개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운데 걸 x라고 하면 얘보다 뒤에 거는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요. 얘보다 작은 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하지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써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필요한 숫자를 찾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짝수가 필요할 때는 그 수 중에 해당하는 수 중에 짝수, 홀수면 해당하는 것 중에 홀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배수 관계입니다. 배수. 우리가 연속된 2의 배수, 연속된 3의 배수 이런 거 놓을 수 있는데 얘 놓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구구단과 마찬가지죠. 이때는 x번째 배수와 요거 다음인 x 플러스 1번째 배수 요거 바로 전인 x 마이너스 1번째 배수 요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x번째 예를 들어 3의 배수다 라고 하면 x번째에 3 곱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 다음은 x 플러스 1번째의 3의 배수. 이전에는 x 마이너스 1번째의 3의 배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숫자들 찾아서 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합이나 차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 x 잡으면 다른 하나 두 개 합쳐서 합이 되면 되겠죠? 요 합이 되는 경우는 합에서 x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가 일정한 경우 얘는 하나가 x면 하나를 차에다 x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 x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미지수가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큰 수랑 작은 수의 관계가 큰 수는 작은 수보에 3배보다 2배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문장으로 있을 때는 뭐뭐뭐 은는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것보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은는이가는 등호 자리고요. 이 뒤에 있는 게 x입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관계식을 적고 나머지 하나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면 이제 풀이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뭐냐면 문장을 그냥 시킨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쓰는 건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아까는 관계식 할 때 은는이가의 등호를 썼지만 어떤 거는 뭐뭐보다 이상이다 할 때 이 자리에 부등호 들어가면 되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특수한 경우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특수한 경우, 부등식의 특수한 경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추가요금 관련입니다. 추가요금. 자, 추가요금 관련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통신요금을 쓰는데 기본요 구간이 있고 기본요의 구간을 넘어서면 추가요금을 더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전체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된 시간만 미지수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답 찾는데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추가요금 관련해서는 전체의 시간, 이 전체의 시간을 x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요 구간이 있어요. 기본요 구간. 이 기본요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에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요금 받는 부분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주차 요금 관련인데 30분 이하면 주차 요금이 3,000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00원이 지나면 1분당 5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데 우리가 주차 요금을 8,000원 이하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정하면 전체의 구간, 미지수를 정한 건 밑에다 쓸게요. 전체 시간이 미지수겠죠. 주차한 전체 시간이 되겠죠. 그 중에 우리 기본요 구간은 얼마? 기본요 구간은 30분 동안은 무조건 얼마? 3,000원만 내면 되지. 됐죠? 그런데 우리 3,000원이 넘는 이 구간에는 얼마? 얘는 1분에 이거 50분이 아니라 50원이겠죠? 50원씩 추가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했을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구간은 30분은 그대로고 전체에서 30분을 뺀 x-30분에만 추가 요금이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30분 동안 기본료니까 30분을 내든 20분을 있든 무조건 3,000원은 내겠죠. 다음 두 번째, 추가 요금은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x-30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분당 얼마? 50원씩 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합치면 8,000원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를 하면 일단 약분부터 다음 얘 또 약분하면 60, 5, 1은 5 요렇게 그럼 정리하면 60 플러스 x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이렇게 되나? 그래서 130분 이하면 8,000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또 통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오는 유형별 풀이에는 뭐가 있냐? 예금액이 있어요. 예금액. 자, 이 예금액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은행에 예금된 금액과 매달 입금하는 금액을 합치면 전체 예금액이 되겠지. 저축액이 되겠죠. 그래서 얘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해보면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는 통장에 2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통장에. B라는 학생은 통장에 5천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매달 2,000원씩 저축을 하고요. B라는 학생은 매달 4,000원씩 저축을 한다고 칩시다. 이때 처음에 금액이 얘가 5,000원이고 얘가 2,000원인데 요거 2,000원 하지 말고 2만 원 할까? 2만 원. 이때 얘가 더 많아질 때가 언제냐? 몇 개월을 부으면 얘가 많아지냐라고 하는 걸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X 개월 후에 금액을 구한다고 치면 얘는 통장에 있는 잔액 2만 원. 그 다음에 매달 2,000원씩 X달. 얘를 합친 게 통장의 잔액이게 되겠죠. X 개월 후에. 얘는 통장은 5,000원. 그 다음에 매달 4,000원씩 되겠지. 이때 얘 금액이 많아질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금액 문제니까 금액 문제는 X가 크죠. 그래서 0부터 지우는 게 편합니다. 3개씩 다 지워지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20 플러스 2x 5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넘어가면 2x가 15, x는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x는 7.5가 되니까 8개월 후부터는 많아진다는 얘기겠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한 경우입니다. 보통 유리한 경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돈 관련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돈 관련해서. 그죠? 쉽게 얘기하면 A랑 B가 물건을 샀는데 A가 싸게 샀어. 똑같은 물건을. 그럼 당연히 A가 유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유리한 경우라는 건 금액을 싸게 산 경우. 이게 유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한 경우는 금액을 싸게 산 경우를 찾아라. 그럼 금액을 싸게 샀다는 얘기는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 학생이니까 공책을 사는데 집 앞에 문구점에서는 한 권에 1,000원 한다고 칩시다. 공책이 한 권에 1,000원. 그런데 할인 매장을 갔어. 할인 매장을 가면 한 권에 8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집 앞에 문구점은 쉽게 갈 수 있는데 할인 매장은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차비가 왕복이 1,200원이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저기 한 권을 사면 여기가 더 싸겠죠. 여기 차비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몇 권 이상을 사면 할인 매장이 싸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X권 이상을 샀을 때 할인 매장이 유리한 경우 요걸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총 X권을 샀으니까 X권에 대한 금액을 생각을 해봅시다. 문구점은 한 권에 1,000원. 그런데 X권을 사는 거죠. 할인 매장은 한 권에 800원인데 X개를 사는 거지. 그런데 뭐 차비가 든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할인 매장이 유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금액 문제니까 공을 지우고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표현하면 10x가 8x 플러스 12. 그럼 넘어가면 2x가 12, x가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7권부터 살 때는 할인 매장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유리한 경우가 조금 응용이 돼서 뭐 있냐면 입장료 살 때 할인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체로 가면 할인을 해주는 입장료가 있는데 우리 현재 인원수가 적어서 입장료 할인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10명 이상이 가면 뭐 10%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8명밖에 없어요. 8명.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할인을 받지 않고 8명의 금액만큼 사겠지. 근데 어떤 경우가 8명이지만 10명 이상이니까 10장을 사는 거죠. 그럼 10장을 사면 당연히 할인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 2장을 더 산 거예요. 근데 2장을 더 샀는데도 8명의 할인 안 받고 산 것보다 더 싼 거지. 이런 경우가 인원수보다 더 많이 샀지만 얘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는 적지만 추가로 더 사서 금액을 낮추는 거. 요게 입장료 관련해서 유리한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해보면 전시장을 가는데 1인당 금액이 3,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50명 이상을 가면 단체 할인이 들어와. 단체 할인인데 이때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는 인원수가 이 단체가 50명 미만이야. 50명이 안 간다는 얘기죠. 미만. 그런데 뭐 50명 미만이면 할인 안 된 금액에 사야 되지만 그냥 50장을 사야 되는 경우. 50장을 사는 게 유리한 경우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장을 사야 되는 게 몇 명부터면 50장을 사는 게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금액을 따진다면 우리가 50명 미만이지만 몇 명이 가는지 몰라. X명이라고 합시다. 이 X명은 50명 미만이에요. 그럼 당연히 할인이 되지 않은 3,000원으로 계산을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50명이 안 되지만 그냥 50장을 살 거예요. 그럼 뭐가 되니까? 이 3,000원짜리가 20%가 할인이 될 거니까. 그때 얘가 금액이 더 싸지는 경우. 얘를 찾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지워지네. 다음에 2고 얘 80이니까 40이죠. 그럼 X가
40보다 41명부터는 저기 사는 게 낫단 얘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번째. 5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원가 정가 문제입니다. 원가 정가. 자, 원가 정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 원가 정가 문제는 원래 사오는 금액이 있고요. 물건을 파는 금액이 있고요. 파는 게 잘 안 돼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가에 어떤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기고 정가에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을 해서 할인 판매 금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얘를 더해서 정가를 만들고요.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할인 판매를 만들죠.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가, 정가, 할인 판매 가격입니다. 근데 이 원가, 정가, 할인 판매 금액에서 기본은 뭐냐면 요 세 개에서 미지수를 위에 있는 걸 모르면 무조건 위에 거가 미지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가를 몰라. 그럼 원가가 무조건 미지수가 되고요. 원가는 아는데 정가를 몰라. 그럼 할인 판매 가격을 물어봐도 정가를 미지수로 잡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잡는데 간혹 특수한 경우로 뭐 이익이나 할인된 퍼센트를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요걸 했을 때 추가로 뭐냐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익이 있어. 이 이익은 원가에 이익을 붙인 거랑 다르게 맨 마지막으로 이익금이 나옵니다. 이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최종적으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뺀 거죠. 뭐 내가 돈 들인 것만큼을 빼면 이익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정가가 있어요. 이 정가에 10%를 할인해서 판단 얘기지. 그랬더니 최종 이익이 원가에 30% 이상이 되도록 정가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원가 주어지고 정가를 모르니까 정가 X 놓읍시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히 할인 판매 금액을 만들어 줘야죠. 왜? 여기서 할인을 했으니까. 그럼 할인 판매 금액은 X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최종 이익을 생각해 봅시다. 최종 이익은 할인 판매 금액. 최종 판매 금액은 할인 판매 금액이니까 여기에 X 곱한 게 최종 판매 금액이고 여기서 원가를 뺀 게 최종 이익이 되겠죠. 근데 얘가 원가에 얼마? 30%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얘의 표를 만들 때는 원가, 정가, 할인 판매 금액을 잘 설정해서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 100분의 90x 마이너스 4500 이렇게 되죠. 약분부터 합시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 10 곱합시다. 그러면 9x 여기 약분되니까 3 곱하기 4500. 자, 다음에 9로 또 약분을 합시다.
5,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5,000 15,000 그럼 x는 6,500 이상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다음 5번, 6번 거속시. 자, 우리 거리 속력 시간은 뭐 표를 세워서 사용을 할 겁니다. 당연히 거리 속력 시간 표시를 할 거고요. 우리 거속시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단위는 속력을 보고 단위를 맞춥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위를 맞추는데 우리 속력 단위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뭐 시속 20km다 요런 식, 아니면 분속 뭐 100m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속력 단위에서는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공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속 km다라고 하면 시간은 아워 시간이 되겠고요. 거리는 km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나중에 환산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뭐 단위를 맞춰라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과정을 적습니다. 위에 줄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영수와 철수가 왔다 갔다 만날 수도 있고요. 그지? 뭐 뛰어갔다 걸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적는 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이 칸을 채웁니다. 세 번째, 이 칸을 채우는데 우리가 칸을 채울 때는 한 줄씩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줄씩 채우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규칙이 있어요. 뭐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지수를 먼저 채웁니다. 뭐 과정에 따른 거를 다 미지수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미지수를 채웠으면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중에 한 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럼 두 줄이 남았는데 두 번째는 뭐 채우냐? 숫자가 많이 나온 애를 채웁니다. 뭐 속력이 많이 나왔든 시간이 많이 나왔든 거리가 많이 나왔든 많이 나왔든 많이 알고 있든 그 많이 나온 숫자를 채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속시 중에 두 줄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에 뭐 계산식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거속시 계산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계산식으로 마지막 한 줄을 채워서 목표한 걸 채우면 되겠죠.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있냐? 얘 뭐 A 지점에서 14km 떨어진 곳에 B가 있다고, B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여기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도중에 속력이 바뀌죠. 늦어서 시속 5km로 뛰어갔다고 칩시다. 이때 우리 전체의 시간이 4시간 이내가 걸리도록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 표부터 만들어 보는 거죠. 거속시. 그럼 제일 먼저 뭐 단위를 맞추는데 얘 속력이 나와 있죠. 속력은 시속 km니까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정을 채워봅시다. 얘가 떨어진 곳을 가는데 걷다가 뛰는 거죠. 얘가 잘 걷다가 뛰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미지수를 정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4시간 이내 가는데 뭐 하나를 정합시다. 뛰어간 게 얼마인지, 거리가. 뛰어간 거리 얼마인지. 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뛰어간 거리를 x라고 하면 나머지도 x에 대한 식인데 전체 거리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14-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엔 뭐 많이 나온 건데 당연히 속력이랑 시간 중에 시간은 하나 나와 있고 속력이 많이 나와 있죠. 얘 속력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뭐? 계산식을 채울 수 있겠죠. 얘는 속력분의 거리, 얘도 속력분의 거리. 얘를 합쳐서 어떻게? 4시간 이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할 때 양변에 15 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5에 14-x 3x 60. 자, 얘 70-5x 플러스 3x가 60이죠? 요 넘어가면 10에 2x, x는 5 이상이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부등식 활용의 기본 유형들을 다룰 수 있죠. 물론 특수한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꼼꼼하게 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